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정신과 전문의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의 저자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이 공부에 대한 짧은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이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세요? 시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데 어떤 것을 꼭 해야 될지 어떤 것은 안 해도 괜찮을지 결정하기 참 어렵죠. 또 공부 전략을 잘 짠다고 해도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책상에 앉히기는 정말 힘이 들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아이 공부 무엇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공부 무엇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부란 무엇일까요? 답이 선뜻 나오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걸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즉,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를 공부시키는 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학교 시험이 아닌 공부로 접근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아닌 시험에 집중하면 좀 더 정밀한 전략을 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면 무엇을 시키면 좋을까요? 선행학습? 조기교육? 시험을 잘 보려면 지금 당장 주어진 시험 범위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아니면 2년 전 이때 공부한 게 지금 당장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얼마나 큰 상관이 있을까요? 공부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시험은 최소한 중학교 들어간 이후인데 그럼 그 전에는 아이랑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공부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을 꼭 해야 한다,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해력, 연산력, 체력. 먼저 문해력부터 말씀드리면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입니다. 그제서야 독립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어려운 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슨 책이라도 좋으니 많은 책을 읽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연산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 빨리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즉, 계산이 빠르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들고 그래서 공식이나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외우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 졸업할 때까지 연산 문제집을 꾸준히 풀게 해주세요. 중학교 선행학습 일찍 시키지 마시고요. 공식이나 문제풀이 방법 외우는 것은 현행학습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력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은 정말 중요해집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무조건 신나게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어떻게 아이를 공부시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책상에 앉히기 정말 쉽지 않죠. 사실 그건 당연합니다. 일단 공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조금 커서 철이 들면 그래도 꾹 참고 하죠. 미래를 위해서 지겨워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얘들은 오늘만 살아요. 20년 후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개념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유로 아이를 책상에 앉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갖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막 사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죠. 공부가 재미있는 것처럼 포장한다든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면 앞으로 멋진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환상을 불어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멋지게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슬쩍 보여주세요. 또 명문학교나 좋은 직장에 직접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님께서 직접 롤모델이 되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아이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집안 전체를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시간상 아이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아이에게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평소에 잘 전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집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면 저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도서관에 가는 것은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 책을 읽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책을 빌리면 반납하러 가고, 반납하러 가면 또 빌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는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 딸은 7달 만에 187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문해력이 성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부모님께서 롤모델이 되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이 공부, 무엇을 어떻게 시킬지 좀 감을 잡으셨나요? 더 많은 내용은 제 책이나 블로그, 유튜브, 또 추후 있을 강의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